자, 오늘 6월 7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은 상승한 것 같아 보이죠. 코스닥이 특히 코스피는 보시면 코스피 200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 423 종목, 하락 종목 442 종목. 하락 종목이 조금씩 더 많았어요. 보시면은 특히 오늘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완성차가 좀 안 좋았고 반도체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장초에는 좋았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다.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지점에서 코스피는 예상 정도의 흐름, 갭상승 띄워놓고 좀 죽는 그런 흐름이었고 특이할 점은 코스닥이 엄청 강하죠. 코스닥이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또 정말 오랜만에 미친듯이 또 날라왔는데 에코프로 16.96이니까 거의 17% 올라왔고 에코프로 BM도 한 5% 정도, 근데 LNF도 5% 정도 올라오면서 거의 사실은 상승 종목 713 종목, 하락 종목 752 종목,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 코스피처럼 약간 상승 강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끝나야 되는데 이 한 두세 종목들이 강하게 끌고 올라오니까 지수 자체는 끌려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왜 상승했을까요? 왜 하락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 뉴스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건 꼭 뉴스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같이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트에서 자기가 좀 나와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자리는 일단 첫째는 차트적인 자리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국면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일단 6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떴다가 단봉 형태의 양봉만 뜨면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은 61선에서 계속 붙어 있다가 여기서 깨지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버티다가 볼린저 밴드도 좁혀 놓은 상태에서 오늘 단봉 형태 양봉이 뜨니까 단봉이 처음에 떴을 거 아니에요. 한 4% 5%만 떠도 거기에 수급을 추가적으로 붙여주면서 뜨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코스닥의 지수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반대로 장마판에 밀려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예단하기 좀 힘들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왜곡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코스닥을 이끄는 동안 최근에 좀 좋았던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 미국에서 그 틱톡이 뭔지 아시죠? 그 조그맣게 이제 영상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모아놓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인데 거기서 이제 짧은 영상으로 기아하고 현대차를 훔치는 챌린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 유행하는 춤,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하이보이나 이런 거, 댄스 챌린지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또는 혹은 버킷 챌린지라 해가지고, 얼음물 뒤집어 쓰고, 이제, 기부하고 이런 챌린지들을 했는데, 도난하는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뉴욕시에서 현대 기아차 상대로 너무 차를 쉽게 훔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훔쳐간 사람들을 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훔쳐가니까 오히려 이제 제조사를 탓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받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사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아차 거의 5% 가까이 빠졌는데 글쎄요, 추세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78,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테스트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완성차들은 오늘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명암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유럽 시장 문이 열렸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우리 시장 어제 하루 쉬었죠. 어제 하루 쉬는 동안 사실은 좀 볼까요? 어제 하루 쉬는 동안 유로스톡스가 그 전날 조금 오르고 어제 살짝 빠지고 그리고 독일이 있는데 볼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 올랐네요. 최근 뭐 흐름이 유럽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 박스권 상단에 좀 막혀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라 그럴까요? 나스닥도 지금 지수가 정확하게 장기 이평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니케이는 뭐 신고가 찍어버린 상황이고, 유럽도 지금 전고점 인근에서 돌파 여부를 테스트하는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자리가 멀었습니다. 최근에 경제 성장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반기가 제 기억은 상반기가 1.8이고 0.8이고 하반기 한 1.8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 정도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는데, 글로벌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진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상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하향되고 있는 건 대단히 큰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사실은 1.4의 기준이 하반기에 잘 될 때, 미래의 나에게 짐을 떠넘겨서 그게 성공했을 때지, 만약에 하반기도 안 좋았을 경우에는 0%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보다 못 가는 이유도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안 좋기 때문인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 위주로 지금 뭐 에코프로도 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또 반도체들도 움직였던 만큼 개별주들 순환매에서 돌고 있으니까 개별주들 위주로 조금 더 빠른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장세는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저희 정매연방에서도 조금씩 종목 교체들을 해가면서 빠른 매매를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이 간 종목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엔터 좋다 했는데 YG 같은 경우는 오늘 7% 넘게 빠졌네요. 좋았던 종목들도 때가 되면 또 계속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자리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